저는 정우현입니다. 36살 건축사무소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일상이 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 근교에서 자취 생활을 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압박도 꽤 심한 편이었고요. 그날도 새벽 1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집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죠. 매일 같은 시간에 들르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책을 읽고 있던 알바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셨나 봐요. 문득 윤지은이 말을 걸어왔어요. 평소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대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마감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윤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축일 하신다고 했죠? 대단하시네요. 저도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윤지은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조금 긴 대화를 나눴어요. 윤지은은 29으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어 알바로 생계를 유지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투에서 어딘가 지친 느낌이 들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니까 이제 뭘 사실지 다 외웠어요. 아메리카노와 삼각김밥 맞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매일 같은 것을 사는 제 모습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드를 놓고 와서 당황하고 있을 때 윤지은이 먼저 계산해 주었어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어차피 매일 오시잖아요. 윤지은의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우연히 윤지은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으스스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무심코 뒤따라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집이 이 근처인가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 위험할 것 같은데. 윤지은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네, 근처 원룸에 살아요. 사실 요즘 조금 무서워요.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걱정이 되어 집 앞까지 배웅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편의점 밖에서 만나게 되었죠. 집으로 가는 길, 윤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과거 연애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 부모님과도 갈등이 있어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들을수록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윤지은의 퇴근길에 맞춰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늘었고 퇴근길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죠. 어느 날은 제가 도시락을 싸가서 함께 나눠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지은의 시선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면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여성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연인이 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윤지은은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퇴근 후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윤지은은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꺼렸고 제 친구들에게 소개하자는 제안도 번번이 거절했죠.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우연 오빠, 나 아직 사람들 만날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은의 의존적인 모습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전 여자친구들은 어땠어? 나보다 예뻤어? 내가 오빠 여자친구 중에 제일 오래 만나는 거야? 윤지은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저에게 책임지게 하는 듯한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오빠가 나 더 사랑해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전 남자친구는 나한테 하루에도 10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지만 윤지은의 상처받은 과거를 생각하면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변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윤지은이 갑자기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죠. 이유를 물으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윤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건 내 문제니까. 윤지은이 본가로 이사한 후로는 우리의 만남이 주로 주말로 제한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연락도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죠. 뭔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 윤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갑자기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지은아, 우리 만난 지도 벌써 6달이 넘었네. 사실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느 주말 용기를 내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6살,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어머니의 성화도 있었고요. 하지만 윤지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지금은 나를 더 찾고 싶어.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고. 그날 이후로 윤지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만남을 제안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은아, 요즘 괜찮아?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지은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나 요즘 진짜 바빠. 집착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지 관심을 보인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집착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윤지은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을까 문득 윤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해가 풀린 걸지도 모르니까요.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함을 뒤로하고 나는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적극적인 연락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오해가 풀린 걸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 앞에서 윤지은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윤지은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윤지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우현 오빠,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솔직히 나 우리 미래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오빠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통보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윤지은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6달 넘게 이어온 관계는 너무나 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별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윤지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일에 더 몰두하며 상처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별 후 오히려 윤지은이 간간히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 내용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 라든가 오늘 날씨 좋네.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죠. 답장하지 않으니 점점 메시지의 톤이 바뀌었어요. 왜 답장 안 해? 나 걱정되게. 오빠 정말 나 잊었어? 내가 그렇게 쉽게 잊힐 사람이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별을 통보한 건 윤지은인데 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는 걸까요? 몇 번 무시하다가 결국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윤지은의 메시지는 더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빠 정말 냉정하다. 나 이렇게 힘든데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하고 윤지은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윤지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우현 씨, 우리 딸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윤지은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황한 마음에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혹시 윤지은이 저를 스토커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지은이 말했던 무서운 경험들, 전 남자친구의 집착이라는 이야기들,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대학 동기인 민수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최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연아,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윤지은이 맞아? 응, 맞아. 왜? 내 후배 여자친구가 윤지은이랑 같은 미술학원 다녔대. 근데 그 여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윤지은이? 며칠 전까지 내게 연락하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지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후배 여자친구가 청첩장도 받았대. 남자가 무슨 사업가라던데 해외에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사진도 올라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완전히 속은 걸까요? 민수의 말에 따르면 윤지은은 오래전부터 그 남자와 연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다고요. 민수야, 그럼 혹시 결혼식이 언제인지 알아? 다음 달이라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후배한테 물어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배신감, 분노,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왜 저와 연애를 한 걸까요? 더구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했던 윤지은의 말이 거짓이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찾아보았죠. 찾아보니 계정은 있었지만 저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부탁해 후배의 계정을 통해 윤지은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타워브리지 앞에서 찍은 프로포즈 사진, 반지를 받아든 윤지은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많은 축하 댓글들. 거기에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우리가 만나고 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개팅 해줘서 고마워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게시 날짜는 우리가 만나기 한참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윤지은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를 알고 있었고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는 왜 만난 걸까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지은에 관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에 더 몰두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윤지은은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을까? 왜 이별 후에도 연락을 해온 걸까? 그리고 왜 저를 스토커로 몰아가려 했을까? 그 의문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윤지은의 룸메이트였던 김소라를 마주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만 나눴지만 소라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현 씨 사실 지은이 일 들으셨죠? 결혼한다고요. 소라의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축하할 일이죠. 제 대답에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라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지은이가 오빠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소라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죠.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소라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윤지은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소라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제가 경험한 패턴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헤어질 때의 차가운 태도, 이별 후에 끊임없는 연락, 그리고 결국에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모든 행동이 마치 계산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상혁 오빠랑 사귀는 도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외로워서, 그리고 상혁 오빠가 잠시 해외에 나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은이 자주 없는 척했던 날들, 주말에만 만나자고 했던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본가, 이사까지 모두 이상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변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술 취했을 때 말한 건데 상혁 오빠가 해외에 자주 나가니까 심심하대요. 그리고 만약에 상혁 오빠가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대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윤지은에게 그저 심심풀이이자 보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상혁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백업이었던 거죠. 그럼 왜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왜 저를 스토커로 몰아가려 했나요?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가 버린 사람이 편하게 새 출발하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스토커로 몰아간 건 상혁 오빠에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없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요. 소라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윤지은이 자신의 룸메이트에게도 많은 거짓말을 했겠지만 지금 소라가 말하는 내용은 모든 상황과 너무나 잘 들어맞았으니까요. 이런 말하는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들 지은이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죠. 소라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윤지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놀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저처럼 진심으로 윤지은을 대했을 텐데요. 고마워요, 소라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헤어지기 전 소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해도 전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상혁 오빠도 언젠가는 지은이의 본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윤지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허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사람과 정말로 결혼할 뻔했다니 오히려 빨리 끝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일주일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아,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연애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뉘앙스였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아니, 어제 우리 동네 마트에서 윤지은이라는 아가씨를 만났거든. 내가 그 아이랑 사귄다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데 내가 자꾸 괴롭혀서 힘들다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지은이 어떻게 제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심지어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몰아가다니요.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일부러 찾아가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이별 후 괴롭힘이 아니라 계획적인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지은이 제 어머니까지 찾아갔다니요. 게다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몰아가다니. 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에서 꽤 먼 지방인데 윤지은이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서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엄마,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괴롭힌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다가 헤어진 거예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윤지은이 이 정도까지 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평판, 직장 생활,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해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가 아닌 단순히 진실을 밝히고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는데 올래? 다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하더라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윤지은과 떨어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 갈게. 고마워. 동기 모임에서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민수의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에 재현이 결혼식인데 다들 갈 거지? 재현은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친구로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좋은 사이였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청첩장 못 받았어. 이상하네. 재현이가 동기들 다 초대했다고 했는데 내가 말할게. 분명 실수일 거야. 민수의 말에 따르면 재현의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갈 일정이 없었기에 참석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재현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결혼식이라 약간 설렜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이미 예식장 안에 있다고 하더군요.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는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청첩장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민수의 이름을 대며 친구라고 설명하자 직원은 미소 지으며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민수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윤지은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옆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였죠. 아마도 그 유명한 상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지은이 여기에 있다는 건 재현과 아는 사이라는 건데 얼마나 좁은 세상인지.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왔구나. 재현이 봤어? 곧 식이 시작된대.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저기 혹시 저 여자 알아? 분홍색 원피스 입은. 민수가 윤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신부 쪽 아는 사람인가? 왜 아는 사람이야?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윤지은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가 윤지은의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친구들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식이 시작되고 재현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자꾸만 윤지은이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윤지은은 상혁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아프게 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다른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재현이었습니다. 우연아, 왔구나. 잘 지냈어? 재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결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기,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내 처형이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윤지은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거든요. 더구나 재현이 말한 처형이라는 사람은 윤지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쪽은 내 대학 동기 정우현이고 이쪽은 내 처형 수진이야. 그리고 이쪽은 수진이 친구 지은이랑 지은이 남자친구 상혁이고 재현의 소개에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지은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상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현입니다. 모두에게 인사하고 특히 윤지은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지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윤지은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은아, 너 이분 알아? 윤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전에 잠깐 본 적 있어요. 그 반응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윤지은의 거짓말이 이제는 그저 어리석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자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세상 참 좁죠? 상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현이 던진 다른 주제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동안 윤지은은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대화가 이어지던 중 윤지은이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상혁도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 틈을 타 저도 잠시 자리를 비워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혁과 마주쳤어요. 실례지만 정우현 씨 맞죠? 지은이랑 정확히 어떤 사이셨나요? 상혁의 질문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릴까? 윤지은의 거짓말과 이중생활, 그리고 저를 스토커로 몰아갔던 일까지.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중요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상혁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지은이 로비로 나왔고 저와 상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창백해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윤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축하해요. 결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런던에서 프로포즈 받았다면서요? 청첩장은 못 받았네요. 차단돼 있어서인가요?
윤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혁은 점점 더 의아한 표정이 되어갔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윤지은은 당황한 기색으로 상혁의 팔을 붙잡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예식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재연의 처형이었던 수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우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책과 영화, 음악에 관한 취향이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지은과 상혁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예식장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지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옳았을까? 하지만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 했어요. 피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재연의 처형인 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우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지은이랑 있었던 일 봤어요. 무슨 사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수진의 진지한 눈빛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은 씨와 잠시 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수진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이전에도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친구로서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서로의 관심사와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화가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헤어질 무렵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커피라도 함께 마시면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윤지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왜 그랬어요? 상혁 오빠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어. 우리가 알던 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차단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사귀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준 거야. 넌 나를 모르는 척하고 싶어 했잖아. 윤지은은 계속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상혁이 의심하고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너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윤지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소라를 통해 윤지은과 상혁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혁이 윤지은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소식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반면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윤지은과의 경험이 얼마나 불건강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진은 항상 솔직했고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계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요. 수진은 기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우편함에서 의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윤지은이었어요.
편지에는 짧게 축하와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런던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요. 그 편지를 읽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지은과의 만남이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성장했고 수진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니까요. 결혼식 날 수진과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수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진실된 사랑이니까요. 모든 관계에는 진심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윤지은을 통해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지은을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부터 아픈 이별, 그리고 지금 수진과의 행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큰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더 깊이 보는 법, 진실된 관계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요. 수지는 제 옆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실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윤지은과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계산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무슨 생각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신기해서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윤지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을 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떠난 발리에서 수진과 함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주고받는 것이라고요. 과거의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